동물들은 이런 고차원적인 의식을 못 한다고 우리가 보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주인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위로해주고 싶어. 그런데 왜 뇌가 있는데 그 친구들은 자아 의식까지는 없을까요? 같은 인간인데도 혼수 상태에 빠진 분들이 있잖아요. 혼수 상태의 사람은 의식이 없어요. 고차원적 의식이라는 게 없는 상태잖아요. 그 각각의 상태에서 뇌 활동이 어떻게 다른지를 봤더니 실제로 좀 의식이 있어도 약간 졸거나 집중 안 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혼수 상태의 의식에 비해서 굉장히 집중한 사람들이나 고차원적 의식을 한 사람들은 이 뇌들이 굉장히 협응을 많이 한대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활성화돼가지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만 이런 게 협응이 일어나고 혼수 상태에서 이게 잘 안 일어나니까 결국 의식은 이런 뇌 세포들 간의 그런 활성화, 빠르게 활성화되는 게 있을 때 의식이 일어나는 거구나. 자동차가 그냥 가만히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얘가 굴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시동을 켜고 엔진이 켜지고 막 이렇게 그걸 이제 활성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동물들도 뇌가 활성화되면은 의식이 있다는. 그렇죠. 좀 더 복잡하냐 덜 복잡하냐의 차이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잡성을 기반한 활성화가 있을 때 더 이제 고차원적 의식이 일어날 수 있다. 강제로 바깥에서 강한 자극을 넣어서 활성화 시킬 수는 없을까요? 사실은 기억이라는 게 뇌를 구성하는 뇌 신경세포 자체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이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이거를 시냅스라고 하는데 이게 빈 공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저장된다. 그러면 그 시냅스를 없애면 기억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치. 쥐를 통해서 실험을 했는데 전기 자극으로 고통을 줘봤어요. 뇌 신경세포가 커지는 게 아니라 이 신경세포가 만나는 제가 말한 빈 공간 있잖아요. 시냅스가 점점 커지고 개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고통의 기억이 거기 저장되는 건가? 그렇죠. 거기에 저장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연구팀에서 여기가 이제 고통이 저장되는 공간이고 맞다면 얘를 없애면은 그 고통에 대해서 이제 기억을 까먹으니까 전기 자극 이런 주사라든가 이런 게 오면은 안 피하겠지. 안 피하고. 광유전압 기술을 이용해서 그 커진 부위를 줄여봤어요. 네네. 그 생쥐들은 전기 충격이 와도 안 도망가요. 그러면은 빈 공간들이 생겼는데 활성화라는 건 뭘까 그러면 빈 공간만 있으면은 그럼 의식이 생기나? 정확하게 말하면은 뭔가 기억을 떠올리면은 내 신경세포 끝에서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걸 분비를 해요. 그래서 분비하면은 밑에 다른 아래에 있는 신경세포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렇게 전달됨으로써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빈 공간이라기보다는 그 빈 공간을 매개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됨으로써 기억이 나오는 거고 이게 이제 활성화라는 거. 똑같이 이런 시냅스라는 빈 공간도 있고 우리가 동물들도 인간처럼 이런 신경세포로 기반으로 뇌가 있는데 왜 그럼 우리만 고차원적 의식이 가능할까? 같은 부피에 인간은 훨씬 중앙지압적이고 표면적이 넓은 뇌를 가지고 있어요. 부피는 같지만 부피는 같지만 중앙지압적이고 협응을 잘하는 협응이 잘하는 그러니까 주름이 많은 거예요. 주름이 많은 거예요. 표면적이 넓은 거죠. 네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하면은 단 하나의 유전자 덕분이에요. 인간만 가지고 있고 모든 동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전자가 있거든요. 그 유전자가 사실은 인간의 가장 바깥 부위인 심피지라는 부위를 폭발적으로 만들어주는 유전자예요. 바로 ARHGAP11B. 2015년에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교수팀이 발견을 했대요. 인간의 지능을 독보적으로 만드는 게 대뇌 바깥쪽에 있는 심피질이에요. 심피질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네오예요. 새로 만들어진 피질에서 심피질이잖아요. 네. 제일 나중 단계에 나타나게 된 건데 다른 동물은 심피질이 인간처럼 두껍지가 않대요. 그런 다 있긴 있는데 근데 인간의 경우에는 심피질이 너무 두꺼워지니까 뇌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그대로인데 바깥쪽이 계속 분열하면서 팽창하고 만들어지니까 안으로 접혀 말려 들어간 거예요. 주름지게 된 것처럼. 그래서 요 교수팀이 이걸 두껍게 그러니까 계속 분열하게 해서 다른 동물과 다르게 심피질을 계속 분열하게 만든 그 두껍게 만든 그 유전자를 발견했고 그게 바로 ARHGAP11B. 그러면 다른 동물도 그 유전자를 살짝 넣어주게 되면 달라질 것이고 혹은 그 유전자의 결함이 있는 인간이라면 만약에 그렇다면 내 주름이 좀 없는 상태일 수 있겠네요. 실제로 이게 과학자들도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유전자가 아무 동물도 없으니까 그러면 다른 동물에 넣으면 그 다른 동물도 우리처럼 고차원적인 얘기를 할 수 있고 의식이 있지 않을까. 이게 사실은 심피질이 포유류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쥐같이 굉장히 단순한 포유류는 한 겹 정도 얇게 있어요. 근데 인간은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이게 모든 내부에서 80%를 차지해요. 심피질이. 그러면은 결국에는 얇은 쥐를 좀 더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유전자를 집어넣으면. 그래서 수정란 단계에서 그 유전자를 RGAP11-1B를 넣어봤어요. 실제로 엄청 주름이 많이 지고 팽창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쥐의 뇌의 크기 자체가 워낙 작으니까 인간처럼 부피가 안 늘어나는 거죠. 점점 이제 궁금해지니까 단순한 포유류에서 점점 복잡한 포유류로 올라간 거예요. 두 번째는 페릿을 해봤어요. 결론의 마지막 동물은 뭔지 아세요? 원숭이를 원숭이. 원숭이 수정란일 때 그 유전자 집어넣어봤어요. 그 연구 결과가 사이언스 표지로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말을 하더라. 수정란에서 헬로 이제 월드. 태아가 이제 자라나잖아요.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똑같은 다른 원숭이 마모셋 원숭이에 비해서 2배 이상 성장하고 신피질이. 신피질이 그다음에 주름도 엄청 많이 생기고 네. 근데 충격받은 게 그게 인간의 태아 뇌세포랑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자기도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과학자들이 오. 출산시켰나요? 아니면 어떻게 중절했나요? 그러니까 출산시키면 이건 너무 위험해질 수 있죠. 이거는 출산했을 때 그 원숭이는 주인님 제가 영혼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 태어났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몰라서 100일쯤에 중절을 시켜버렸어요. 유전자가 신피질에 더 많은 주름을 발생시킴으로써 인간이 더 높은 지적 수준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뇌의 주름이 많이 질수록 똑똑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막 실험적으로 딱 증명된 건 아니지만 아인슈타인 같은 아인슈타인, 경우도 네. 네. 평균 성인 남성 부피보다 작았어요 뇌가. 근데 오. 머리가 주름이 작으셨네. 훨씬 많았대요. 그 주름이 되게 많아서 음. 훨씬 이제 효율적으로 뭔가 뇌 세포들이 활동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주장을 하더라고요. 주름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이제 태아일 때죠, 주로. 내가 생각하는 자아라던가 고찬 의식이 이 우리 가장 바깥 껍데기에 있는 신피질이라고 보는 주장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네. 어릴 때는 자기를 좀 약간 3인칭만 부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 이름을 부르고 욕심이라는 게 생기고 내 거, 너 거 이렇게 경계를 짚고 그 어릴 때 나이 때 신피질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연령이 있거든요. 그 연령대가 지나면은 어느 순간 3인칭만 부르는 게 자기 자신을 나라고 인식을 하고 경계를 하고 자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바깥 껍질이 형성되면 될수록 나라는 인식이라든가 자아 이런 것들이 점점 뚜렷해지고 견고해지고 반대의 결과도 있어요. 노인성 치매 환자분들이 신피질이 많이 파괴돼요. 그럼 결국 치매라는 뜻 자체가 나를 잃어버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애처럼 굴고 막 본능적으로 행동하고 가장 바깥 부분이 파괴되니까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보더라도 유전자 하나로 팽창한 바깥쪽 부위가 많이 복잡해질수록 고차원적인 생각이나 의식이 가능해지고 결국에는 우리의 그런 영혼이나 의식은 신피질에서 비롯된 건 아닐까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신피질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그러면 그렇죠. 좀 덜 기억을 그런 약도 되겠네요. 개발이 되겠죠. 그죠, 어떤 그죠. 약물을 그죠, 통해서라도 어떤 그 노화를 주고 활성화 정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막 신경세포를 만드는 세포가 신경줄기세포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컨트롤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식을 못하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원하는 신경세포로 막 분할을 시킬 수 있는 조건이라던가 이런 것들만 제대로 연구가 된다면 그걸 이식을 함으로써 끊겨져 버린 시냅스를 대체를 할 수 있는 거죠. 신경세포들이. 그럼 그 사람의 진짜 기억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 신경세포가 변하지 않는다, 뇌세포는 재생되지 않는다. 저는 옛날에 왜 그래야만 할까를 생각했을 때 얘가 재생된다라고 하는 건 변한다는 거잖아요. 변한다는 건 고유의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억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네. 크게 변할 수 없고 재생되지 않는 것이 맞다. 네. 예를 들면 뇌의 한 부위가 손상이 됐어요. 네. 거기 있는 기억들이 사라지겠죠. 근데 재생된다는 건 다시 백지, 그러니까 포맷하듯이 백지가 쓰여지는 거잖아요. 진화 과정에서 못하게 되어 있어야 어느 정도가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신경세포체는 안 만들어지고 일부러 지금 말씀하신 스눕스가 두꺼워지거나 새로운 가지가 뻗어나는 것만은 있되 네. 세포가 죽는 게 재생은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야지만 기억이 유지될 수 유지가 있다 생각을 되니까. 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그걸 재생할 수 있는 약이 생겨서 뭔가 재생이 됐어요. 그럼 새로운 시냅스가 만들어지고 시냅스 간격이 두터워졌어요. 그럼 그게 진짜 오리지널 나의 기억인지 아니면 약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환상인지 구분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뇌세포 자체의 기억이 저장되는 게 아니고 이 신경세포가 시냅스. 만들어진 모양, 시냅스 모양 있잖아요. 네. 이 패턴들이 결국에는 기억이고 그 패턴들이 활성화됨으로써 의식이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있는 모양들은 거기에 있는 본질 그 물질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뇌 신경세포가 결국에는 모두 바뀌고 심지어 뭐 실리콘 같은 것도 대체되더라도 그게 그 시냅스 모양, 빈 공간 모양 그대로 본다고 그 사이에 신경전달 물질만 잘 분비될 수만 있다면 활성화만 될 수 있다면 저는 그대로 그 의식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짤막하게 정리를 드리면 결국에는 이게 아직 답은 안 나왔지만 실험적 증거로
이 한 유전자 덕분에 인간이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해서 심피질이 두꺼워졌다. 근데 그 유전자가 실제로 침팬지랑 인간의 공통 조상에서 뻗어 나온 이후에 그 유전자가 돌연변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인간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만 가능한 거고 침팬지가 그나마 비슷하지만 굉장히 그 지능 차이가 난다. 그리고 이 유전자 하나 덕분에 의식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뭔가 생각해보면 만물의 영장이고 인간이 정말 대단한 것 같지만 생각보다 별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저는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